안녕하세요. 한글영어입니다. 저는 파닉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보통 파닉스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영어 발음 기호를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바보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발음 기호를 배워서 잘 써먹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 써먹을 생각은 안 하고 아예 배우지 않을 궁리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파닉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피면서 영어 발음 기호표를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발음 기호표 안 배워도 전자사전 찾아서 원어민 소리 들으면 됩니다. 또는 옛날에는 영어 발음 기호가 배워야 됐지만 지금처럼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방법이 없어서 배울 수밖에 없었다. 또는 지금은 전자사전이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찾으면 된다. 그러면 원어민 소리 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발음 기호표 배울 필요 없다.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보통의 사람들조차도 발음 기호표를 배우세요. 파닉스를 배우더라도 발음 기호표를 배우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발음 기호표 배우지 않아도 원어민 소리 많이 들으니까 들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너무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무슨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어민 소리를 들어서 발음 기호표 안 배우고 원어민 소리를 전자사전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잘 생각해 보세요. TV 뉴스나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 우리는 한국 프로그램이지만 가끔 가다가 자막에 의존해서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국어가 안 들려서 자막에 의존해서 예능이나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영어 발음 기호표 배울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원어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라고 한다면 만약에 한국인이 한국어가 잘 들린다면 굳이 우리가 자막이 필요한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한국어가 잘 들리는데도 자막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막을 잘 활용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자막은 왜 제공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한국어를 잘 알아듣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자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굳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제가 지금 이 말을 자막까지 제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편하게 제 말을 듣고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자막을 제공하는 것처럼 영어 단어를 배울 때 원어민 소리를 듣더라도 자막처럼 영어 발음 기호를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영어 발음 기호를 알면 원어민의 음성을 들을 때 참조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이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를 한번 찾아서 본다고 해보세요.
분명히 그 조그맣게 되어 있는 원어민 음성 스피커 모양을 찾아서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그 스피커 모양의 몇 배로 발음 기호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 모양을 찾는 것보다는 발음 기호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 발음 기호를 안 배워서 그걸 무시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가 저는 싶습니다. 마치 예능 프로나 뉴스를 볼 때 자막을 보면서 내용을 보면 훨씬 내용을 이해하는데 편리합니다. 몇십 년을 사용해서 우리는 너무도 잘 한국어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때는 자막에 의존해서 들을 때 훨씬 더 편리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굳이 이제 막 영어를 배우면서 모르는 단어 투성이어서 사전을 찾을 기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원어민의 소리를 들을 때 보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어 발음 기호표를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안 배우는 것은 한마디로 바보 같다라는 거죠. 예능 프로나 뉴스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래를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수의 노래를 소리로 들어서만 배울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한글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배우는 편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동요를 배울 때는 아직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들어서만 배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글을 알게 되면 노래를 배울 때 들어서만 배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알고 있는 한글을 이용해서 훨씬 더 노래를 빨리 잘 그리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청각에 문제가 있어서 노래소리가 잘 안 들려서 한글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배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수의 노래소리만 들어서 배울 수도 있지만 한글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배우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영어 단어에 찾아서 원어민의 소리만 들어서 단어를 배울 수도 있지만 영어 발음기호표를 보면서 소리를 들으면 훨씬 더 발음을 익히는데 효율적이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어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영어 발음기호표를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한다는 것은 마치 한국 가수가 부른 한국어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한글 가사가 보면 안 된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발음표를 배울 필요가 없는지 말입니다. 그래도 원어민의 소리를 들을 때 발음기호를 무시하고 듣는 게 더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영어 발음기호표는 영어 단어의 음성을 제공하는 거의 모든 사전에서 제공을 합니다. 네이버든 다음이든 전자사전이든 영어 발음기호표는 전자사전뿐만 아니라 종이사전 아니면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하나쯤은 갖고 있는 영어 단어장에도 영어 발음기호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발음기호표를 찾는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처럼 원어민이 발음을 듣기 위해서 전자사전을 찾는다. 그거 할 때 그 옆에 있는 발음기호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굳이 그 발음기호표를 따로 시간 내서 찾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따로 만약 전자사전을 찾을 수 없을 때 종이사전을 찾아야 할 때 그때 발음기호표를 그때도 활용할 수 있지만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핑계로 대고 있는
전자사전 찾으면 돼요. 전자사전 찾아서 원어민의 소리를 들으면 돼요. 이때조차도 발음 기호표를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뭐냐면 영어 발음 기호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파닉스가 오히려 발음 기호표보다 100만 배는 어렵습니다. 다른 것 떠나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발음 기호표는 손쉽게 가르칠 수 있지만 파닉스는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 놓고만 봐도 파닉스가 어렵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발음 기호표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빠른 아이는 일주일, 아무리 늦어도 2주일이면 다 배우고요. 중고등학생은 한두 시간이면 다 배웁니다. 그렇게 간단한 건데 그걸 이용해서 영어 단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다면 배워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러한 좋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음 기호표를 배울 필요 없다고 막 우긴다면 고정관념, 그다음 편견, 다른 사람의 상술에 의해서 생각이 없다, 바보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들리는 TV 프로그램을 볼 때나 노래를 배울 때 우리는 한글 자막이나 한글 가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처럼 영어 단어의 원어민 음성을 들을 때도 발음 기호표 도움을 받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들 네이버에서 파닉스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엄마표 영어 하는 카페나 아니면 블로그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파닉스에 대해서 고민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진짜 많아요. 파닉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파닉스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파닉스를 배웠는데 아이가 읽지를 못해요. 막 이래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파닉스 언제 뗄까요? 이러면서 초등학교 3학년 어머니가 올린 글입니다. 파닉스는 오랫동안 했는데 쉬운 책도 여전히 더듬더듬 읽어요. 그냥 단어 노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많이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책을 계속 많이 익히면 될까요? 아주 답답하게 읽으니 제가 못 견디겠어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어떤 분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가 덧글로 썼습니다. 저희 집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학습지 1년 6, 7개월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네요.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해요. 2년 반 학원을 보냈는데 계속 밑에 단계로 돌리고 반복을 하네요. 저도 함께 지치네요. 2년 반을 보냈는데 아직도 파닉스를 못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파닉스만 고집한다라는 거는 너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는 파닉스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영어 단어 읽기 교육에 관해서 파닉스와 발음 기호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발음 기호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파닉스를 가르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읽기 교육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난이도에 있어서도 발음 기호가 훨씬 더 쉽습니다. 발음 기호는 알파벳과 같은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기호기 때문에. 알파벳도 기호, 발음 기호도 기호입니다. 알파벳을 배울 정도의 지적 능력이면 발음 기호도 배울 수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기호입니다. 알파벳도 분명히 배울 때 쉽게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아니다 그러면 알파벳 배우는 게 오래 걸립니다. 그 정도 뭐는 더 적게 발음 기호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발음 기호와 알파벳은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알파벳을 배우면 발음 기호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발음 기호를 가르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청각장애가 없더라도 자막을 활용해서 잘 들리는 한국어를 들을 때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단어를 찾아서 원어민의 소리를 들을 때도 발음 키워 표의 도움을 받아서 발음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파닉스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파닉스만 고집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감사합니다.